2025년 7월 9일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 11시 정도에 진행을 하는데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을 발언할지 미리 정리한 증언문을 상원에 제출을 했고 이 증언문이 사전 공개됐습니다. 미국 금융 입법의 핵심 무대에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해 정식으로 의견을 밝히는 자리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SEC와의 법정 싸움을 끝낸 사람, 즉 리플 CEO가 참석했다는 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걸 어느 정도 미국 정부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부터 우리 빵형이 상원에 미리 제출한 공식 발언문을 하나씩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소통방 입장 가능한 링크 올려두었습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상승 가능성 있는 종목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대한 시황도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운영 중이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첫 문단은 간단한 소개와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내가 리플 CEO고 지금 리플은 전 세계 15개 도시에 사무실이 있고 직원은 약 900명 정도 된다고 소개했어요. 사실 이런 문장은 흔히 나오는 인사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 리플이라는 회사의 규모와 위상을 강조하고 있어요. 단순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기업 수준의 조직이라는 점을 상원위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킨 거죠. 그리고 전 세계 15개 도시에 사무실이 있다는 말을 굳이 한 건 이 회사가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건 뒤에서 미국 규제가 얼마나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설명할 때 논리적인 근거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꺼내요. 어쨌든 첫 시작부터 자신이 단순한 스타트업 대표가 아니라 실제 금융시장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이라는 인상을 확실히 심어줬습니다. 소개가 끝나고 나온 내용은 리플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설명해요. 리플은 10년 전쯤에 설립됐고 우리가 추구하는 건 가치의 인터넷이다. 쉽게 말하면 정보처럼 돈도 빠르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국경을 넘는 송금,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자산 보관 시스템 같은 실제 금융 상품을 만들고 있고 전 세계 은행들이 리플 기술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리플은 그냥 블록체인 회사가 아니라 실제 금융기관들과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이디어나 비전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지털 커스터디 같은 키워드를 일부러 언급한 것도 포인트예요. 이건 지금 미국 의회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들이라 정책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즉 리플은 규제 안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이어서 리플이 실제로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설명합니다. 리플은 XRP 레저라는 블록체인을 쓰고 있고 여기서 사용하는 디지털 자산이 바로 XRP죠.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XRP가 실제 결제에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라는 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속도와 나아진 수수료 그리고 많은 거래량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지금 리플이 금융기관들과 함께 실제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XRP 레저는 오픈소스이면서도 이미 실전에서 여러 차례 검증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도 도입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안정성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SEC가 문제 삼았던 XRP의 성격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앞에서 미리 기술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에선 리플이 어떤 태도로 정책 당국과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리플은 정부나 규제기관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식으로 협력하겠다는 방향을 정하고 규제에 맞춰서 움직이는 방식을 택해왔죠. 지금 리플은 다른 국가들이나 미국을 포함해서 60개가 넘는 라이센스를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결제 서비스나 암호화폐 운영 그리고 송금업 관련 라이센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60개가 넘는 라이센스를 보유 중이라는 것은 그냥 행정 절차만 밟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리플이 제도 안에서 움직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정부 기준을 무시하거나 기술만 내세운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정면으로 통과하면서 사업을 확장해왔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나올 SEC와의 갈등이나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더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한 기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플이 생각하는 규제 방향에 대한 의견이 나옵니다. 갈링하우스는 좋은 법안이 되려면 4가지 기준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첫째, 소비자를 사기나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시장 전체가 감독 체계 안에 있어야 하며, 셋째,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는 확실히 걸러낼 수 있어야 하고, 넷째, 혁신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4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미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리플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미국이 다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명확히 전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업계 입장에서 편한 규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봐도 실익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단은 규제를 반대하거나 회피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틀을 만들면 기업도 정부도 투자자도 모두 이득을 본다는 구조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리플이 어떤 회사고 어떤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였다면 이번 문단부터는 미국 규제 환경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갈링하우스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해 명확한 법과 규칙을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소비자한테 돌아갔다는 거죠. 그 피해는 리플도 고스란히 겪었습니다. 규칙이 없으니까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기업조차 정부가 마음먹으면 언제든 타깃이 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 기술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일자리도 따라 나가고 세금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흘러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건 이런 식으로 기업들을 밀어내면 규제는 더 약해지고 소비자는 더 위험해진다는 점이에요. 이 문장은 갈링하우스가 위원회에 던지는 가장 직접적인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확실한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 미국이 가장 큰 손해를 볼 거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갈링하우스는 여기서 리플이 겪었던 SEC와의 소송 이야기를 꺼냅니다. 2020년 리플은 SEC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 당시 미국에서 주요 암호화폐 기업이 이런 제재를 받은 건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리플이 지면 미국 안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제대로 이어가는 건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고 이건 업계 전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싸움은 무려 4년이나 이어졌고 결국 법원은 리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했던 건 법원이 XRP는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 판결은 단지 리플 하나만의 승리가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최근 큰 행사들에 참석해서도 갈링하우스는 SEC와의 소송 이야기를 항상 했었는데 정말 억울해했었죠. 왜냐 처음부터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규칙이 없었던 상태에서 SEC가 무리한 제재를 4년 동안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버텨서 이제는 바로 잡았다는 겁니다. 이건 리플의 정당성을 입증한 사례이기도 하면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다시 발을 디딜 수 있게 만든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는 걸 정치권에 직접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해요. 4년 가까운 법적 싸움을 끝낸 뒤에도 리플은 여전히 규제 당국과 소통하고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링하우스는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제안도 함께 내놨어요. 첫째, 금융규제기관들의 관할을 명확하게 나눠야 한다. 어디까지가 SEC고 어디서부터가 CFTC인지 불분명한 상태를 정리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둘째, 미국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나 소비자 보호는 당연히 지키되 그렇다고 사업 자체를 막아버리면 기술 발전은 이뤄질 수 없다는 현실적인 조언이죠. 셋째,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이 가진 장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미국이 블록체인 분야에서 중심 국가가 되려면 지금처럼 애매한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규제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인 기준과 역할 구분이 명확한 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국 기업들이 떠나지 않고 기술과 자본, 일자리까지 미국 안에서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인 거죠. 갈링하우스는 이제 시선을 미국 전체로 넓혀서 말합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자본시장을 갖고 있고 기술 인재도 가장 많고 무엇보다도 혁신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나라라면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당연히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미국에서는 약 5,500만 명 이상이 암호화폐 경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전체 규모는 약 3.4조 달러에 달해요. 이미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시장도 이렇게 커졌는데 정작 그걸 다룰 규제 체계는 아직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갈링하우스는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조건은 다 갖췄는데 왜 주도권을 못 잡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이제라도 늦지 않게 제대로 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마지막 문단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대표해 말씀드립니다. 이 위원회와 상원 전체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구조를 잡는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주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래야 미국이 진정한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의 경쟁력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것이고 금융거래의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리플은 이 일이 현실이 되길 희망하며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는 거죠.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구조를 제대로 잡는 법안을 이 위원회와 상원 전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다시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금융거래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그 결과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이득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리플 역시 그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길 기대하고 있고 그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하면서 증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제가 문단을 하나씩 해석하면서 내용을 정리해드렸는데 비슷한 느낌의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은 일관돼 있어요. 갈등을 끝내자는 이야기, 기술을 밀어내지 말고 품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는 제안, 그리고 리플은 그 안에서 계속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정확하게 남겼습니다. 결국 갈링하우스는 우린 도망간 적 없고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정부, 너네가 움직일 차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제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법안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증언 하나로 무언가가 바로 바뀌진 않겠지만 의회 기록에 남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시장은 반드시 참고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모든 내용을 전달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되도록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그 외에도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더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소통방에다가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상승 가능성 있는 종목들도 분석을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입장 가능한 링크 올려두었습니다. 무료로 운영 중이니까 편하게 입장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볼 건 실제로 이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지느냐, 그리고 SEC나 의회 쪽에서 이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잘 봐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